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제게 들어온 질문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은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잡생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이나 시험처럼 집중해야 할 때 이상하게 계속 잡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현상을 뽑자면 수능 금지곡이라 불리는 노래들이 집중해야 할 시험 시간에 자꾸 떠오르는 현상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벌레 현상 또는 비자발적 의미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자 할 때 뜬금없게도 이전에 들었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어제 봤던 드라마의 대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잡생각들은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선 앞에서 언급한 기벌레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금지곡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 기벌레 현상은 쉽고 빠르며 강력한 비트와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 곡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샤이니의 링딩동, WS501의 6월맨이란 노래가 수능 금지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럼 이런 기벌레 현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걸까요?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제임스 켈라리스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98%가 이러한 현상을 한 번쯤은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5%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한다고 대답했죠. 그럼 우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잡생각과 기벌레 현상은 특히 어려운 과제나 집중하려고 할 때 왜 더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시험처럼 어려운 과제와 높은 긴장 그리고 불안이 함께 나타나면 그 순간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뇌는 그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에게 쉽고 간편하며 인상 깊었던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잡생각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여키스 도슨의 법칙에 따라 우리 뇌는 받은 자극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뇌의 각성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있다면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럼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져 하루 종일 흐리멍텅하게 있겠죠.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어딜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각성 수준이 높아져 수행 능력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평일날 부지런하고 휴일날 게으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성 수준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요. 오늘의 주제처럼 어려운 과제나 시험 때문에 너무 긴장하게 되면 불안이란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불안은 두려움을 끌어내어 우리 뇌가 지나친 각성이 되게 만들어 오히려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뇌는 다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지금의 과제보다 쉽고 편안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잡생각 또는 기벌레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키스 도슨의 법칙에 의하면 적절하게 높은 각성 수준이 우리 수행 능력을 가장 높여준다고 말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와 각성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뇌의 적절한 각성 수준을 위한 첫 번째 방법,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음악에 신기한 힘이 있는데요. 음악은 비트에 따라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기도 반대로 낮춰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각성 수준이 너무 낮아 하루 종일 정신이 흐리멍텅하다면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을 때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듯이 이와 반대로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게 되면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이처럼 어떤 비트와 어떤 분위기의 음악을 선택해서 듣느냐에 따라 뇌를 적절한 각성 상태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의 적절한 각성 수준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뇌 부위는 전두엽과 언어 정보 처리에 자뇌 영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언어, 문자와 관련된 일이며 특히 자뇌가 언어로 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크게 긴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인이나 수험생들의 머리가 막막하고 안 돌아간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자네의 언어 영역과 관련된 정보 처리 영역이 과부하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뇌를 활성해주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우뇌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데요. 그럼 주의가 환기되면서 자네에 쏠린 피로도가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너무 정신이 없고 흐리멍텅하다면 잠깐 일어나 주변을 빠르게 걷는다거나 뛰는 것만으로도 뇌의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뇌 상황에 맞게 움직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뇌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방법들은 시험장 같은 곳에서 쓰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잠깐 움직이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중간에 잡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생각을 추천하는데요. 잡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하지 말자라고 억누르기보다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긴장을 해서 이렇구나 하며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무의식과 비슷한데요. 어떤 감정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내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성이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인데요. 즉, 내가 이런 생각을 드는 이유가 어려운 과제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라는 것이 납득이 된다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후에 좀 더 이성적인 행동에 힘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명상의 첫 단계와 아주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 명상이란 것에 집중하는 이유죠. 게다가 명상할 때 나오는 알파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뇌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뇌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을 감아 주변을 차단하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긴장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잡생각이 난다면 또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눈을 감고 내가 어떤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이유로 이럴까 라고 알아차린다면 생각보다 잡생각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잡생각을 하는 이유와 잡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뇌의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아마도 그 방법들은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결국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뇌 각성 수준에 따라 빠른 음악 아니면 느린 음악을 선택해서 듣고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면 뇌 각성 수준에 따라 빠른 걸음을 아니면 느린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뇌 각성 수준에 따라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행동을 상황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뇌가 하는 정신활동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활동이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일과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계속해야 되는 직장인들과 시험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엄청난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뇌에게 잡생각이 든다고 해서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며 핀잔을 주기보단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알아만 준다면 우리 감정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